안녕하세요. 네모선수와 함께하는 국어 수업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또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이게 한 주는 학교에서 수행평가라고 한 주는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하니까 진도는 조금 더 천천히 2주에 한 번씩 진도를 가게 된다 그지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138쪽에서 143쪽 학습활동 풀이 하겠습니다. 학습활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가벼운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우리는 국어의 의문의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거든요. 해서 모음의 체계 그리고 자음의 체계 여러분들 외워서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의문을 이제 학습활동에서는 그 특징이 어떠한지를 따지고 있어요. 자, 의문의 특징 첫 번째는 모음에 양성 모음이 있고 음성 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을 쓸 때와 음성을 쓸 때가 느낌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뭐 노랫말도 만들 수가 있고 신문 제목에서도 이 다른 느낌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을 해가지고 리듬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세 번째는 의문의 발음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잘해야 구분이 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의문을 활용한 사례 중에 의문의 시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 네 가지를 학습활동에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38쪽입니다. 신문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알록달록 가을 산에 얼룩덜룩 쓰레기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쭈루루 있는데요. 1번 문제 보시면 신문기사에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단어를 찾아보라 했어요. 그리고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라 했습니다. 자, 제목에서 사용이 돼 있죠. 알록달록, 얼룩덜룩. 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앞쪽은 가을 산이 알록달록하다 해서 뭐 밝고 예쁘고 아주 색채가 다양하고 뭐 이런 긍정적 느낌이고 뒤쪽에 얼룩덜룩은 쓰레기라는 단어와 결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둡고 지저분한 더러운 느낌을 준다는 거죠. 자, 이게 어디에서 오는 차이인가? 요것을 이번에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 써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국어사전, 뭐 컴퓨터 네이버에서 찾으면 금방 나오죠. 예, 달록과 얼룩덜룩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서 책에다가 써보세요. 자, 네이버 사전을 찾으면 알록달록은 여러 가지 밝은 빛깔의 점이나 줄 따위가 고르지 아니하게 무늬를 이룬 모양이다. 그래서 고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밝은 색깔이 막 이렇게 섞여서 무늬를 이루고 있는 좀 예쁘고 밝고 조화로운 그런 느낌이라면 얼룩덜룩 하면은 사전적 의미가 어두운 빛깔의 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내용은 똑같은데 앞에 거는 밝은 빛깔이고 뒤에 거는 어두운 빛깔이라는 거죠. 이 느낌을 무슨 차이가 주는 겁니까? 그렇죠. 모음 차이지요. 앞에 거는 아와 오라는 모음을 썼고 뒤에는 어와 우라는 모음을 썼죠. 이 앞에 아와 오를 쓴 요 모음을 뭐라 합니까? 예, 양성 모음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양성 모음이라고 하고 뒤에 어와 우 같은 거를 음성 모음이라고 합니다. 예. 양도 햇볕 양자잖아요. 밝다,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고 음은 음지, 그늘 할 때 그죠? 그늘 음자를 써서 한자 자체도 위에 거는 좀 밝고 따뜻한 느낌이고 밑에 거는 좀 어두운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국어는 이렇게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을 사용해서 똑같은 단어인데도 이렇게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런 예를 우리 주변에서 좀 더 찾아볼 수 있죠.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국어가 이렇게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바꾸어 써서 내는 굉장히 많은데요. 자, 요거 같은 두 번째 요 줄 같은 경우지요. 반짝반짝 하면은 아주 작은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인데 번쩍번쩍 하면은 뭔가 좀 큰 느낌이지요. 천둥이 번쩍번쩍 치고 예, 번개가 이렇게 번쩍번쩍 치는 요거는 좀 사이즈가 작은 느낌이라면 요거는 큰 사이즈의 느낌. 그 다음에 까맣다, 꺼멓다 하면은 까맣다 하면은 똑같이 까만 건데 이 까만 거 자체는 음영의 차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도 뭔가 느낌이 이 두 번째 거가 훨씬 더 좀 어두운 느낌. 네, 꺼멓다. 칠흑같이 검은
까만, 예, 뭔가 이쪽이 좀 더 좀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색채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도 노랗다 하고 누렇다 하고 느낌이 다르죠? 노랗다 하면 아주 예쁜 병아리, 샛노란 병아리의 색깔이나 개나리의 색깔이 떠오른다면 누렇다 하면은 누런 이빨 떠오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양성 모음은 아, 야, 오, 요, 의 모음을 말하고 음성 모음은 여, 우, 유, 이의 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을 다르게 썼을 때 느낌이 다른 단어 두 가지 찾아서 적어보세요. 과제, 첫 번째 과제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국어의 의문의 특징은 의문을 반복했을 때 리듬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문의 반복을 통해서 시에서 또는 노랫말에서 리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홍기의 작사 모닥불이라는 노래에서 날 보면 웃고 있어. 근데 웃는 것은 아니야. 눈물 흘리고 있어. 근데 우는 것도 아니야. 네, 뭔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만 봐도 아, 이거 뭔가 노랫말이구나. 리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리듬감을 형성하는 요인이 뭐겠습니까? 고 있어, 고 있어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웃는 것, 우는 것 해서 요거는 비슷한 발음인데 약간 단어가 다르잖아요. 이런 대치되는 요걸 대꾸법이라 하지, 그지? 그리고 아냐, 아냐 라는 말을 또 반복하고 있죠. 예, 그래서 똑같은 근데라는 말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같은 단어를 반복을 해서 리듬감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하가 작사한 크라는 노래. 너는 쿨쿨 자나봐. 문을 쿵쿵 두드리고 싶지만 어두컴컴한 밤이라 문자로 콕콕콕콕콕콕 찍어서 보낸다. 그래서 크라는 자음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단어를 만들 수 있다. 그지요? 예, 아주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노래죠. 자, 이렇게 특정한 자음을 반복해서도 이렇게 리듬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자, 이렇게 의문을 반복해가지고 노랫말을 만든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너는 내 사람, 니게 줄게 사랑. 아리따운 내 얼굴 마치 사과. 난 내게 건네 사탕. 기억해줘, 난 너의 사랑. 네, 여기서는 뭘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매 연 끝에 사라는 글자의 반복과 뒤에 아라는 모음의 반복으로 사람, 사랑, 사과, 사탕. 네, 이렇게 특정한 의문을 반복을 하니까 리듬을 만들고 있죠. 자, 이런 노래를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한 5줄 정도로만 적는 거가 과제 두 번째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국어의 의문의 특징은 국어의 의문 중에 몇몇 개는 발음의 구분이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 발음을 선생님도 사실 대구 토박이기 때문에 발음의 구분을 선생님이 샘플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이걸 읽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들릴 겁니다. 선생님도 이거를 구분해서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은 내가 당번이야. 응? 오늘 당번이 나인 줄 알았는데 너였어? 아니, 나 아니고 너라고. 자, 우리 이거 많이 헷갈리지요? 지금 요 글자 네 하고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네, 네. 아, 발음 안 됩니다. 쌤도 못하겠어요. 네. 자, 요거는 상대편을 의미하는 네, 그리고 나 자신을 의미하는 모음 체계도에 따르면은 요거가 중모음이고 요게 저모음이니까 요거보다는 요거를 입을 더 크게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를 의미하는 내가, 그리고 나 자신을 의미하는 내가. 그러면 됩니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음의 구분이 상당히 어려운 글자들이 있다는 거. 자, 요런 예가 몇 개 더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거. 신발끈을 고쳐 매다. 가방을 어깨에 매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네, 요거는 좀 됩니다. 그죠? 세 번째 거는 우리 어른들은 잘 안 돼요. 대구에 사는 토박이 어른들은 시옷하고 쌍시옷하고 발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문제 되는 게 뭡니까? 살하고 쌀하고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맨날 막 살을 막 씻어 먹고 그지요? 막 식인종도 아니고.
예, 살을 막 씻어 먹고 쌀을 씻어 먹어야 되는데 예, 이 발음 구분이 잘 안 돼.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요 소나기, 쏘나기, 뭐 쏟아졌다 요런 시오 상시오 발음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요 선생님 주변에 서울 분이 계셔가지고 요거 발음 구분되냐고 여쭤보니까 그 선생님도 안 된대요. 그래서 요거는 아나운서 수준에서 되는 게 아닐까. 일반인들은 요거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거는 좀 더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하고 요거는 좀 입을 중간쯤으로 벌려서 발음하고 근데 우리가 구분하는 거는 결국 문맥으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뒤 말을 잘 듣고 매단지, 예, 매단지, 매단지 예, 구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국어의 의문의 특징은 이 의문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국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의문 전체가 시각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 문자를 시각화하는 게 또 유행을 많이 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요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어떻게 시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는 대로 찾아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 찾았습니까? 일단 여기서 보면은 함께 걸어 쌍쌍길 했으니까 함께 걷는다는 거는 두 사람 이상이 손잡고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사람 인자를 두 개 이렇게 겹쳐 놓은 그래서 두 사람 함께 손잡고 걷는다라는 거를 이제 시각화하는 거죠. 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요 빵의 이응 부분을 도넛, 빵으로 형상화하고 있죠. 그리고 또 네, 평창 올림픽 경기장에서 평창이라는 글자를 요 스테디움을 이렇게 스테디움 요 스테디움 모양이에요. 근데 요거를 평창의 피읍자를 가지고 이렇게 스타디움을 만들었죠. 그리고 창 같은 경우에는 요 별 모양을 치읓으로 예, 이렇게 시각화하고 있죠. 이렇게 글자를 시각화한 사례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뭐 몇 개만 일단 딱 뽑아왔는데,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의외로 이렇게 좀 고퀄의 작품들이 많아서, 뭐 굳이 이걸 따라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주 쉬운 예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이런 거는 거의 뭐 시각 디자인 학생들 수준인 거죠. 타임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시각화한 거죠. 예, 이 시간이 흘러간다, 시간이 이렇게 막 버려진다, 시간이 막 허비된다, 이런 이미지까지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예, 기억이라는 것도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렷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릿해지는 게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라는 거를 이렇게 시각화했습니다. 멋있죠? 그리고 빛인데 빛을 이제 등대로 시각화한 거죠. 등대에서 빛이 이렇게 나는 거를 가지고 라이트라는 글자를 시각하고 있죠. 이러고 보니까 지금 한글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빛이 이렇게 시각화되고 있는 거죠. 예, 한글은 여러분이 하라고 선생님이 일부러 안 됐습니다. 이게 해놓으면 또 여러분들 창의성이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우리 국어 글자를 가지고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요게 오늘 과제 중에 제일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교과서 141쪽에 보면은 이렇게 시각화 해놨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알리고 싶은 대상을 이렇게 시각해보라 했는데 요거는 명동은 쇼핑의 도시 아닙니까?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쇼핑백하고 또 외국인들이 뭐 한국에 오면은 명동을 제일 먼저 가보잖아요. 그래서 좀 국제적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쇼핑하는 또 화장품 가게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벚꽃로라고 해서 이 길은 벚꽃이 아주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했습니다. 예, 어렵지 않죠? 자, 요거를 교과서에 여기 요 빈 박스에다가 그대로 해가지고 요거를 사진 찍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42쪽에서 143쪽은 여러분 문제를 미리 풀어서 선생님하고 답을 맞춰보는 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운이라고 하죠. 이거 지난 시간 OX 퀴즈 냈는데 OX 퀴즈에는 음성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꼼꼼하게 안 보고 맞다라고 표시해서 틀린 친구가 꽤 많았습니다. 예, 음성은 소리를 나타내는 거고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 그러니까 뭐 자음이나 모음 같은 거는 운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국어의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전설모음, 후설모음, 혀의 높이에 따라 고, 중, 저.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였습니까? 저 입술의 모양이었죠. 입술이 쫙 찢어지면 평순모음, 동그랗게 되면 원순모음. 자, 3번. 입술 소리는 자음이 소리 나는 무엇이? 위치가 두 입술 사이인 소리다. 예.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올라온 공기가 두 입술 사이에서 퍽 터지면서 나는 소리가 뿌 같은 소리였죠. 그리고 입술이나 뭐 입천장이나 이빨 같은 것들을 소리 나는 위치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국어의 자음 가운데 입안의 통로를 막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는 소리를 뭐라 했죠? 그렇죠. 콧소리. 한자로는 비음이라고 했죠. 한자어로는 비음이라고 합니다. 자, OX 문제입니다. 사람의 웃음소리 또한 의사를 전달하는 데 쓰임으로 의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네, 틀렸죠. 의문에는 뭐만 포함된다 했습니까? 자음과 모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소리의 세기였죠. 그렇죠. 거친 소리와 거센 소리죠. 거센 소리와 된 소리가 예, 자음과 모음과 소리의 세기 이 세 가지만 의문으로 인정됩니다. 자, 두 번째. 봄, 눈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까? 이렇게 봄과 눈처럼 두 단어의 합성어는 어떻게? 예, 소리를 세게 안 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봄, 눈은 어떻게 보면 눈이라는 거는 길이잖아요. 길이. 그러니까 장단, 예,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여부인데 특히 이렇게 합성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길이가 안 달라진다 그랬죠. 세 번째, 모음이나 자음에 따라 단어의 뜻이 달라지므로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뜻을 전달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네요. 옵니다. 143쪽 1번은 여러분 각자 해보시고 2번 단어의 발음에 유의하며 올바른 표기를 골라보자 했는데 자, 요거하고 단어 뜻을 보시면요. 웬일 하면은 어찌된 일이냐, 의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더니 이게 웬일이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뭐겠습니까? 일찍 도착했어? 요거는 평소에는 일찍 도착 안 하는데 어찌된 일로 오늘따라 웬일로 일찍 도착했냐. 네. 자, 두 번째. 요거는 지금 복구하고 복귀가 나오는데 복구하다는 거는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 피해 지역을 회복하는 거죠. 복구하다. 그 다음에 복귀한다는 거는 본래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상 복귀. 예. 그래서 이렇게 다르니까 컴퓨터를 원상, 방금 실내도 나왔다. 그죠? 연상 복구. 요거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 바람이 불어 집이, 요거 헷갈립니다. 그죠? 송두리, 째가 맞습니다. 있는 전부를 모조리 라는 뜻인데 요거는 요거는 맞춤법이 틀린 경우고 째가 맞습니다. 예, 요거는 우리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또 요거 잘 틀리는데 송두리째 예, 여기 맞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 좀 가볍게 이렇게 끝을 내겠습니다. 이제 3단원의 1과 다 해봤는데 1과가 진도는 쭉쭉 나갔지만 여러분 이거를 다 외울 수 있는지 또 이걸 다 구분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익힐 때까지 오늘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문제를 준비해서 풀이를 할 테니까 일단 오늘 과제 잘 내시고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요거를 일단 뿌려드리면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순서를 꼭 지켜서 수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 끝!